수시로 간식이나 단 것을 찾는다면 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쿠키, 핫초코 같은 단 것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늘어난 저의 몸무게를 보고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한 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아침에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조금 뒤에 혈당이 급격히 하락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금방 배고픔을 느끼고 또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집에서 무언가를 먹고 나와도 수시로 간식을 먹곤 했는데 왜 그렇게 달달한 간식이 땡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이 사람의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가장 최근작인 영어 원서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가장 유명하고 먼저 출간된 저서를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한국판으로도 책이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글루코스 혁명입니다. 책 첫 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자는 유튜브 인터뷰를 보면 정말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저자는 아주 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19세 때 척추가 으스러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신의 몸에 혈당 모니터를 삽입하여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의 종류, 먹는 방식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해요. 정말 책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만큼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포도당이 한꺼번에 전달되면 자유 라디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이는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유 라디컬이 너무 많아지면 몸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심장병, 2형 당뇨병,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일반적인 노화의 원인이라고 해요. 포도당 분자가 다른 분자와 부딪힐 때 갈색으로 변하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화하고 종국에는 죽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하얀 식빵이 토스트기에서 갈색으로 구워지듯이 몸이 갈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당 분자는 포도당보다 10배 빠르게 당화시키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더라도 쌀밥과 같은 녹말 음식보다는 과당이 포함된 단 컵케이크가 실제로 노화에 더 안 좋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배고픔, 피로에서부터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브레인 포그, 만성 피로, 더 나아가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대략 이와 같은 많은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혈당 수치 조절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총 26개의 문항인데 배고플 때 초조하거나 화가 나는가?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하는가? 단 것을 갈망하는가? 오전이나 오후에 졸리거나 항상 피곤한가? 위산역류 또는 위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와 같이 혈당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한번 해보시면 현재 식습관을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둘째,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라. 아침에 혹시 시리얼 즐겨 드시나요? 저는 학창시절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많이 먹었고 요즘도 가끔 그렇게 식사를 때웠는데요. 시리얼은 우유와 같이 먹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 아침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시리얼, 빵, 잼, 오렌지 주스 등 서구권에서 즐겨 먹는 이런 아침 식사는 정말 최악이라고 해요. 아침에 우리 몸은 혈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탄수화물을 먹기 전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를 권유합니다. 샌드위치를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해체하여 야채 먼저 먹고 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빵을 먹는 것이죠.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정되어 밥을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또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음식 갈망이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번 분해해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저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식전에 식초 1스푼을 먹기를 제안합니다.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식초를 식전에 먹을 것을 깜빡했을 때는 식후 20분 내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설탕 대신 아가베 시럽을 넣어 요리를 많이 하고 있었고 늘 오트밀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이는 좋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아가베 시럽이든 유기농 설탕이든 단 것은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가베 시럽이 혈당 지수는 낮지만 과당이 많아 더 안 좋다고 해요. 오트밀을 먹더라도 먼저 채소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점점 늘고 있는 제 흰머리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도 바로 한 권을 선물했을 정도로 저의 건강 패러다임에 많은 영향을 준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로 아침, 점심, 저녁 채소를 먼저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식단에 넣어 먹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오후에 늘 낮잠을 잤었는데 낮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전보다 30% 정도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예 단 것을 다 끊은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니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 혈당이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면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은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섬유질 양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